철자 맞히기 대회 영웅.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몇 년 전 워싱턴 DC에서 열린 전국 철자 맞히기 대회에서 일어난 일을 생각해 본다. 13살 남자아이가 ECHOLALIA 음성 모방의 철자를 맞춰야 했다. 한 번 들은 말을 자꾸 되풀이하는 성향을 뜻하는 말이다. 아이는 철자를 틀렸지만 심사위원이 잘못 알아듣고 맞았다고 하는 바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알았고 심사위원에게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리고 결국 탈락했다. 다음날 신문은 머리 기사로 이 정직한 아이를 철자대회 영웅이라고 칭송했고 아이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실렸다. 심사위원이 저더러 아주 정직하다고 했어요. 아이가 기자에게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동기 일부를 밝혔다.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철자 영웅의 이 말을 읽었을 때 나는 칸트라면 어떻게 생각했을지 궁금했다. 더러운 인간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은 물론 끌림이다. 따라서 그것이 이 아이가 진실을 말한 동기였다면 아이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그건 너무 가혹해 보인다. 그렇다면 감정이 없는 사람만이 도덕적 가치가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칸트가 그렇게 생각했을 리 없다. 아이가 진실을 말한 유일한 이유가 죄의식을 피하기 위해서였거나 실수가 발각되었을 때 부정적 여론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그 행동에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하지만 그것이 옳은 행동이기 때문에 진실을 말했다면 아이의 행동은 그에 따르는 쾌락이나 만족과는 상관없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이 된다.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했다면 그때 기분이 좋았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칸트가 말한 이타주의자도 마찬가지다. 타인을 돕는 이유가 단지 그 행위에서 느끼는 쾌락 때문이라면 그 행동엔 도덕적 가치가 부족하다. 그러나 도울 의무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행동했다면 거기서 쾌락을 느낀다고 해서 도덕적 가치가 떨어지진 않는다. 물론 현실에서는 의무와 끌림이 공존할 때가 많다. 타인의 동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내 동기가 무엇인지 가려내기 힘든 경우도 많다. 칸트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무정한 인간 혐오자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인간 혐오자를 예로 든 이유는 동정이나 연민에 구애받지 않고 의무 동기만을 따로 떼어 생각해보기 위해서다. 의무 동기를 살펴본다면 선행 가운데 도덕적 가치를 부여하는 특징, 그러니까 결과가 아닌 원칙을 찾아낼 수 있다. 나는 칸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AI의 반론을 듣고 싶었다. AI는 바로 답을 주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은 의무론적 윤리학에 기반하여 도덕적 행동의 가치는 그 행동의 결과가 아니라 그 행동의 동기와 원칙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I의 관점에서 몇 가지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정의 역할입니다. 칸트는 도덕적 행동이 감정이나 개인적 이익과 무관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의 도덕적 판단은 종종 감정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감정은 도덕적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복잡한 심리적 구조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이 감정과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행동의 도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접근일 수 있습니다. 둘째, 상황적 맥락입니다. 도덕적 판단은 종종 특정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칸트의 절대적 원칙은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없으며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가치는 상황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주장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셋째, 결과의 중요성입니다. 칸트는 결과보다는 원칙을 중시하지만 결과가 도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동이 의도적으로 옳은 원칙에 따라 이루어졌더라도 그 결과가 심각한 해를 끼친다면 그 행동의 도덕적 가치는 의문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가치는 원칙과 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칸트의 주장은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넷째, 인간의 복잡성입니다. 인간은 단순히 의무와 끌림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도덕적 행동은 다양한 동기와 감정의 상호작용에 의해 형성됩니다.
칸트의 이론은 이러한 복잡성을 간과하고 도덕적 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도덕적 행동의 가치를 평가할 때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칸트의 도덕 철학은 도덕적 행동의 동기와 원칙을 강조하지만 감정, 상황적 맥락, 결과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그의 주장은 현대 윤리학에서보다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칸트의 주장과 AI의 반론에 어떠한 견해를 가지시는지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